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주방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차가운 금속 상자, 네, 바로 냉장고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를 그냥 음식 시원하게 보관하는 단순한 가전제품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설명해드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사실 냉장고는 인류의 진화를 이끌고 현대 서구 문명의 팽창을 가능하게 만든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는 진짜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가 인간의 뇌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진화를 이끌었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빨리 썩어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인류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죠. 인류가 냉장 기술이라는 걸 발명하기 전까지 이 부패라는 자연의 법칙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말 그대로 가장 큰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1번, 육류가 가진 진화적 힘부터 시작해서 부패와의 전쟁, 냉장 기술의 등장, 서구 문명의 팽창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소비 사회까지 짚어볼 텐데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던 인류의 조상들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 카트를 끌고 대형 마트 식품 코너를 걷게 된 건지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인류 진화에 있어 육류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아주 먼 과거로 먼저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약 250만 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아프리카 기후가 훅 건조해지면서 숲이 사라지고 사바나 초원이 열립니다. 식물이 확 줄어드니까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뭘 먹었을까요? 맞습니다. 죽은 동물 사체에서 고기나 뼈 안에 든 골수를 파먹기 시작한 거죠.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질긴 식물 대신에 칼로리랑 단백질, 지방이 꽉꽉 농축된 고품질 연료, 즉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화기간은 점점 짧아졌고 여기서 남는 엄청난 양의 잉여 에너지가 전부 어디로 갔냐고요? 네, 전부 뇌로 몰린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의 뇌 크기가 무려 300%나 팽창하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엄청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인구 폭발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건데요. 보통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은 풀이나 열매를 먹다 보니까 새끼한테 모유를 먹이는 기간이 4년에서 길면 6년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요, 영양가 덩어리인 고기 덕분에 단 27개월 만에 젖을 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진 거죠. 여성들이 평생 훨씬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면서 그야말로 인구 폭발이 일어났고 초기 인류는 이 압도적인 머릿수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부패와의 전쟁과 식품 보존입니다. 자, 여기서 인류는 거대한 생물학적 장벽에 탁 부딪히고 맙니다. 고기가 인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상온에 두면 너무 빨리 썩어버렸고 끔찍한 질병까지 퍼뜨렸으니까요. 사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고기가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썩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이 파스테르가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부패의 진짜 원인이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유나 와인 같은 걸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살짝 가열하면 이 치명적인 미생물을 싹 죽일 수 있다는 저온 살균법까지 알아냈죠. 이 발견 하나 덕분에 당시 결핵이나 장티푸스처럼 음식을 타고 번지던 무서운 질병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공중보건의 역사가 통째로 바뀐 거죠. 질병 막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음식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는 진짜 절박한 이유는 바로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1795년 무렵에 사방팔방에서 전쟁을 치르던 프랑스 정부가 군인들 먹일 식량을 안 상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오면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인 1만 2천 프랑스의 상금을 주겠다고 내걸었어요. 이때 젊은 요리사 니콜라 아페르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옵니다. 빈 샴페인병에 음식을 채워넣고 치즈랑 라임을 섞은 물질로 입구를 꽉 밀봉한 다음 끓여버리는 방식이었죠.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통조림 기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품 운송의 룰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인류는 과거에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는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불안정한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조림이나 저온살균 같은 완벽한 산업적 보존 방식으로 갈아타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국가들은 수십만의 거대한 군대를 아주 안정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배에 싣고 지구 반대편까지 실어나르는 거대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파트는 냉장고와 대량 생산입니다. 앞서 말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인공 냉각 기술, 즉 냉장고의 도래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혹시 클래런스 버드아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현대의 냉동식품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1910년대 캐나다 레브라도르의 엄청난 혹한 속에서 지내다가 이누이트족 원주민들이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얼음 낚시로 물고기를 잡자마자 영하의 칼바람에 말 그대로 급속 냉동을 시키는데 나중에 녹여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인 거예요. 버드아이는 이 원주민들의 지혜를 보고 딱 무릎을 쳤고 이게 현대적인 상업용 급속 냉동 산업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기술 발전은 정말 눈 깜짝할 새 일어납니다. 1915년에 엘프레드 멜로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가정용 소형 냉장고를 만들었고요. 이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딱 보고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기술을 사들인 다음 프리지데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6년쯤 되면 아예 공장 규모로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연속공정 기계까지 발명되죠. 드디어 인류가 꽁꽁 언 호수에서 톱으로 얼음을 잘라다 보관하는 그 고된 노동에서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식량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여기서 1920년대 미국의 아주 재밌는 통계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40%.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미국 금주법 시대의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아이스크림 소비량입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소다 가게로 몰려가서 차갑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대신 위안을 삼은 거죠. 맥주 만들던 양조장들은 부랴부랴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업종을 바꿨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발적인 아이스크림 수요 덕분에 상업용 냉동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술 혁신이 미친 듯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서구 문명과 도시화입니다. 식품 보존과 냉각 기술이 어떻게 서구 문명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놓았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농업 기술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촌에 일손이 남겠죠. 그럼 이 잉여 노동력이 다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도시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수많은 도시 노동자들에게 만약 철도와 냉장 기술로 고기와 식량을 끊임없이 공급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들 굶어 죽었거나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 냉장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도시화는 아예 불가능했다는 뜻이죠. 농업의 잉여 생산물과 이런 뛰어난 보존 기술이 만나니까 그 시너기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소비 증가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절, 이른바 벨 에포크 시대에는 맥주, 증류주, 설탕, 커피 소비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거대한 계층, 바로 중산층이 서구 사회의 주류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와 전기 가전제품들이 우리 삶에 가져온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들은 한여름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패고 화덕을 지켜야 했어요. 이른바 여름 부엌이라 불리는 별채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했죠. 그런데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이 육체적인 굴레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가사노동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자 드디어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임금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된 거죠. 이거야말로 가족의 역학과 사회 구조 자체를 뜯어고친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냉장고가 만든 소비사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만든 기술이 도리어 우리의 현대적인 일상을 어떻게 통제하기 시작했는지 그 역습을 볼 차례입니다. 대형마트 쭉 둘러보시면서 무심코 집어듣는 음식들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음식들 상당수의 진짜 고향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치킨 너겟, 동결건조 커피, 심지어 치토스 같은 과자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한테 상하지 않고 오래가는 식량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미 육군과 과학자들이 발명한 기술들이거든요.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술이 고스란히 넘어와서 지금 여러분 집의 냉장고와 찬장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냉장 기술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장보기 문화마저도 아예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 점원한테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 조금만 주세요 했어야 했죠. 상온에 두면 바로 상하니까 매일매일 장을 봐야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주말에 자동차 시동 걸고 거대한 교회 대형마트로 달려갑니다. 누가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카트 밀면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거대한 가정용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막대한 양의 식량을 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자율성을 누리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공감 가고 재밌는 디테일 하나 짚어드릴게요. 집집마다 냉장고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물건을 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들고 다니는 작은 손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바구니가 꽉 차고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쇼핑을 안 하고 그냥 계산대로 가버렸거든요. 이걸 유심히 지켜보던 마트 주인 실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딱 발명해낸 게 바로 바퀴 달린 쇼핑 카트입니다. 거대한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결국 물건을 담는 도구까지 새롭게 발명하도록 강제된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엄청난 여정을 한번 요약해볼까요? 처음엔 고기가 썩는 걸 막고 자연을 길들이려고 우리가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이 거대한 금속 상자가 우리가 사는 도시를 교외로 쭉쭉 넓혀서 자동차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의식처럼 대형마트를 돌게 만들었고, 심지어 가공육과 방부제 가득한 냉동식품 위주로 우리 입맛까지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한 게 아니라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체제를 완전히 움켜쥐게 된 거죠. 부패와의 길고 길었던 전장에서 마침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음식을 얼리고 가둬서 부패의 시계를 멈추는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식량 공급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웅웅거리고 있는 저 차가운 냉장고가 사실은 거꾸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습관을 완벽하게 길들이고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